혹시 올해까지만 하고 텃밭을 접어야 하나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잡초를 죽이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싱그러운 정원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 응원이 제가 몸으로 배운 것을 계속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27년째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 10몇 년을 거의 다 잘못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풀천지였던 제 밭 한쪽이 오늘 아침에는 하얗게 말라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대지 않고 남겨둔 바로 옆 이랑은 여전히 시퍼렇습니다. 같은 흙, 같은 햇볕인데 말입니다. 손으로 뽑자니 허리가 지치고 약을 쓰자니 손주 입에 들어갈 채소가 마음에 걸리고 그냥 두자니 수확이 줄어듭니다. 이 세 길이 다 막혔다고 느낄 때 많은 분들이 밭을 놓으십니다. 우리나라 도시농업 참여자는 2024년 기준 약 150만 4천 명, 2011년의 10배에 가깝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만큼의 분들이 같은 흙 앞에 계십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미 올라온 잡초를 처리하는 법,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작물 돌보기 4가지입니다. 잡초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잡초를 잘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작물을 잘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초를 뿌려봤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식초가 문제가 아니라 종류와 시기를 잘못 잡았던 것입니다. 요리용 식초의 산도는 4에서 5% 정도입니다. 밭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아야 합니다. 2002년 미국 농무부 산하농업연구청이 대표적인 밭, 잡초를 대상으로 온실과 포장해서 시험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정작 중요한 대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5%나 10% 농도는 잡초가 태어난 지 2주 이내일 때만 확실히 죽였습니다. 잎이 서너 장 이상 나온 풀은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20%에 가까워야 모든 단계에서 85에서 100%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시기는 농도만큼 중요합니다. 떡잎 2장일 때 뿌리면 거의 실패하지 않고 종아리 높이까지 자란 뒤에는 컷잎만 태우고 끝납니다. 비결은 식초병이 아니라 자주 밭에 나가보는 발걸음에 있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초산이 잎의 세포막을 무너뜨리면 수분이 빠져나오고 강한 햇볕이 그것을 증발시켜 잎이 하얗게 마릅니다.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숨이 죽는 것과 같은 일이 훨씬 빠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침투형 약재는 물관을 타고 뿌리까지 내려가지만 식초는 접촉형이라 닿은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잡초와 작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 올라온 어린 풀은 한 번으로 정리되지만 여러 해살이 잡초는 며칠 뒤 새순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 한계를 메우는 방법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곡물을 발효시킨 양조 식초를 고르십시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흙에서 나온 채소는 우리 가족 밥상에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당부입니다. 소금을 한 숟가락 넣으면 강해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지금은 후회합니다. 소금은 강수량과 배수에 따라 흙 속에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남고 진흙땅은 더 오래갑니다. 나트륨은 분해되지 않아 빗물을 타고 멀쩡한 작물 자리까지 번집니다. 맛소금이든 굵은 소금이든 천일염이든 화학적으로는 같은 염화나트륨입니다. 잡초 한 포기는 한철 살고 가지만 짜진 흙은 몇 해를 남습니다. 저는 그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식초를 제때 뿌렸는데도 효과가 절반인 이유가 있습니다. 잡초잎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밀랍막이 있어서 물을 미끄러뜨립니다. 잡초가 입고 있는 얇은 방수 외투인 셈입니다. 그래서 발효 주정이 필요합니다. 곡물을 발효시킨 식용 알코올인데 아주 소량만 섞어도 식초가 잎 위에서 굴러떨어지지 않고 얇게 퍼져 머뭅니다. 농사에서는 이런 물질을 전착제라고 부르는데 발효 주정이 그 역할을 자연스럽게 대신합니다. 배합은 간단합니다. 분무기에 고농도 양조 식초 2리터를 원액 그대로 담으십시오. 물을 섞는 순간 산도가 떨어져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모두 소용없어집니다. 여기에 발효 주정을 소주잔 하나, 약 4에서 5ml만 넣으면 끝입니다. 많이 넣는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제 배합은 여기까지이고 소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전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 주정은 상온에서도 불이 잘 붙으니 바람 통하는 바깥에서 배합하시고 불씨 근처를 피하시고 한여름 닫힌 차 안에 두지 마십시오. 산도가 11%를 넘는 식초는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니 고무장갑과 마스크, 가능하면 안경까지 쓰십시오. 튀었다면 즉시 깨끗한 물로 오래 씻으십시오. 뿌리는 요령은 4가지입니다.
햇볕이 쨍쨍한 날에 뿌리십시오. 이슬이 마른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바람 부는 날은 피하십시오. 날린 물방울이 상추에 앉으면 상추도 똑같이 탑니다. 비 예보가 있는 날도 뿌리지 마십시오. 잎 앞면만이 아니라 뒷면과 줄기까지 적셔주십시오. 잎 뒷면에는 숨구멍이 모여있어 안쪽 조직까지 빠르게 무너집니다. 작물 바로 옆에 풀은 분무기 대신 손으로 뽑거나 붓으로 발라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십수년 동안 잘못했던 이야기입니다. 비름과 쇠비름, 명아주처럼 잎이 넓은 무리는 자라는 지점이 줄기 끝에 있어서 땅에 바짝 붙여 자르기만 해도 다시 못 올라옵니다. 반면 바랭이와 강아지풀처럼 잎이 가는 무리는 자라는 지점이 줄기와 땅이 만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잎을 100번 잘라도 소용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모종삽을 비스듬히 찔러 세목불로 뿌리째 떠내야 합니다. 저는 게을렀던 것이 아니라 손동작 하나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랭이는 뿌리에서 다른 식물의 생장을 억누르는 물질을 내보냅니다. 당근과 상추, 오이가 영향을 받고 콩은 자라는 기간 내내 경합하면 수확량이 60%까지 줄어듭니다. 진짜 밭을 편하게 짓는 분들은 잡초가 올라온 뒤가 아니라 올라오기 전에 막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잡초가 눈에 보였다는 것은 이미 땅속에서 제 몫을 챙긴 뒤라는 뜻입니다. 밭 흙 1제곱미터를 깊이 2cm만 떠봐도 잡초 씨앗이 6만 개에서 10만 개 잠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싹 트는 것은 1,000개에서 5,000개 약 6%입니다. 덥고 습한 우리 여름 6월부터 8월이 절정입니다. 봄 3월부터 5월이 1년 중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잡초는 한꺼번에 깨어나지 않습니다. 명아주 무리는 5도쯤, 엽기 무리는 10도쯤, 바랭이 무리는 13도에서 15도, 일부는 초여름 20도 무렵까지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몇 주 간격으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른 봄에 말끔히 정리했는데 5월에 다시 풀밭이 되어 차책하셨다면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무리가 아직 깨어날 때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봄에는 가짜 모짜리를 권합니다. 작물 심기 2주에서 4주 전에 밭을 얕게 긁고 물을 충분히 주어 씨앗이 먼저 싹트게 한 뒤 그 첫 무리를 어릴 때 정리하고 작물을 심습니다. 이 방법으로 넓은 잎 잡초 밀도가 75%, 잡초 무게가 81%까지 줄고 제초제 없이 수확량이 30% 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밭을 쓰는 이웃 한 분이 이왕 갈 거면 확실히 하자며 한 뼘 깊이로 갈아엎으셨는데 그의 잡초가 2배였습니다. 잡초는 대부분 겉흙 6cm 안쪽에서 그중 대다수는 맨위 2.5cm에서 올라옵니다. 10cm보다 깊은 씨앗은 어떻게 갈아도 거의 영향받지 않습니다. 깊이 가는 일은 잡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잠든 씨앗 한 층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3cm에서 5cm 겉흙만 살살 긁으십시오. 여름 6월부터 8월은 식초가 아니라 텁개가 주인공입니다. 매능 위에 신문지를 5장에서 8장 겹쳐 깔거나 골판지를 한 겹 깔되 종이끼를 15cm에서 20cm씩 겹치게 놓으십시오. 틈이 있으면 반드시 그리로 올라옵니다. 깔기 전후에 물을 흠뻑 주시고 위에 볏짚이나 낙엽을 10cm에서 15cm 덮으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두께가 아니라 빈틈입니다. 흙의 75% 이상이 덮이면 잡초 면적은 20% 아래로 억제됩니다. 한여름을 지나며 사근이 중간에 한번 보충하십시오. 가을 9월부터 10월 잡초는 온 힘을 씨앗에 쏟습니다. 꽃봉오리가 보이면 그것이 지금 처리하라는 신호입니다. 자주 갈아엎는 밭에서 잎이 가는 잡초 씨앗은 2년에서 3년, 잎이 넓은 잡초 씨앗은 5년에서 10년을 버팁니다. 올가을 풀 한 포기가 앞으로 10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겨울 11월부터 2월에는 퇴비와 유기물을 넉넉히 넣고 땅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호밀 같은 곡물류는 촘촘한 뿌리로 물과 양분을 먼저 차지하고 클로버는 공기 중 질소를 붙잡아 천연 거름이 됩니다. 게다가 덮인 유기물층은 잡초 씨앗을 먹는 딱정벌레와 어린 잡초를 공격하는 미생물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밭이 스스로 자기 군사를 기르는 셈입니다. 다만 어린 상추는 텁개작물 잔재에 민감하니 베어낸 뒤 2주에서 3주 기다렸다 심으십시오.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10몇 년 동안 텃밭이 잡초와 싸우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알았습니다. 식초는 불이 났을 때 쓰는 소화기일 뿐입니다. 진짜로 이기는 사람은 작물을 잘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1년 내내 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농학에는 잡초 방제 결정적 시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확량을 잃지 않으려면 작물 주변이 깨끗해야 하는 기간인데 놀랍게도 4주에서 6주에 불과합니다.
대개 작물이 올라온 뒤 3주째부터 6주째 사이입니다. 그 시기가 지난 뒤 올라온 잡초는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작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지나간 시기에 온 힘을 쏟고 정작 결정적인 몇 주는 흘려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둘째, 여러분의 작물은 여러분보다 먼저 잡초를 알아봅니다. 잎은 붉은 빛을 흡수하고 먼붉은 빛은 반사합니다. 그래서 한 뼘 떨어진 곳에 풀 한 포기가 올라오면 그 잎에서 튕겨나온 빛이 신호를 싣고 건너갑니다. 작물은 몸에 있는 빛 감지 장치로 그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빛을 빼앗기지 않으려 키를 늘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려면 잎을 키우던 몫을 줄여야 합니다. 잎이 줄면 광합성이 줄고 뿌리가 작아지고 열매가 적어집니다. 피해는 우리 눈에 그늘이 보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작물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을 못했을 뿐입니다. 셋째, 그러니 조금 더 촘촘하게, 조금 더 고르게 심으십시오. 이랑 간격을 좁히면 잡초 밀도가 약 42%, 잡초 무게가 71% 줄고 수확량이 12%가량 늘었습니다. 고르게 흩어 심으면 줄로만 심는 것보다 8%, 아무렇게나 심는 것보다 15% 유리합니다. 씨 대신 모종을 옮겨 심으면 작물이 몇 주 앞선 출발선에 섭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먹이는 작물에게 주고 잡초에게 주지 마십시오. 이랑 전체의 거름을 흩뿌리는 것은 잡초를 먹이는 일이고 뿌리 가까이 모아주는 것이 작물을 먹이는 일입니다. 넷째,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밭을 시작하던 시절 옆 밭 어르신은 오실 때마다 채소보다 풀을 먼저 들여다보셨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은 아무데나 나는 게 아니야. 흙에 뭐가 모자란 자리에 나는 거야. 명아주와 비름이 많으면 질소가 넉넉한 땅이고 쇠비름은 인산이 풍부한 자리입니다. 질경이는 산성으로 기울고 단단히 눌린 척박한 흙, 민들레는 무겁고 다져진 흙을 말해줍니다. 쇠뜨기는 모래가 섞인 가볍고 축축한 산성 땅, 클로버는 양분이 모자란 땅, 발행이는 물을 붙잡지 못하는 흙, 이끼는 물이 고이고 산성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민들레처럼 곧은 뿌리가 깊은 풀은 눌린 흙을 뚫어 물기를 내고 깊은 층의 칼슘과 미네랄을 위로 끌어올렸다가 삭으면서 전부 흙에 되돌려 놓습니다. 질경이도 칼슘과 마그네슘, 규소와 철을 모았다가 삭으면서 흙의 산성을 누그러뜨립니다. 잡초는 우리를 괴롭히려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 자리를 제 힘으로 고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올라온 풀은 맑은 날 한낮에 어릴 때 정리하십시오. 봄에는 겉흙만 얇게 긁고 여름에는 75% 이상 빈틈없이 덮으십시오. 겨울에는 퇴비와 덮개작물로 흙을 살찌우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작물을 튼튼히 키워 스스로 이기게 하십시오. 식초는 천연 재료지만 같은 자리에 거듭 뿌리면 이로운 미생물이 한동안 줄어듭니다. 다행히 며칠에서 몇 주면 분해되니 잡초잎에만 정확히 뿌리시고 한자리에 한 철 두세 번을 넘기지 마시고 2주에서 3주 뒤 퇴비를 한번 넣어주십시오. 그 어르신은 몇 해 전에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긴 밭은 지금도 제 밭보다 풀이 적습니다. 잡초를 아무리 없애도 그 잡초를 불러들인 흙을 고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옵니다. 흙이 제자리를 찾으면 잡초는 저절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오늘 돌보는 이 땅은 이번 한철의 채소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자라지 않은 손주의 밥상까지 키웁니다. 그리고 흙은 우리가 자기에게 한 일을 전부 기억합니다. 이번 주에는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볕 좋은 아침에 허리를 굽히고 어떤 풀이 가장 많은지 들여다보십시오. 흙이 말을 걸고 있을 겁니다. 어떤 풀이 가장 많으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